뭐 예전에 공인인증서도 그렇고 그 액티브엑스나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그 굉장히 빠른 그 변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의 하고의 경쟁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그런 유연성을 그러니까 갖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 어떻게 보면 같고요. 비슷한 게 지금 예. 공인인증서 문제예요. 예. 94년에 이 전자서면법 제가 과장할 때 그 법 제정이 됐는데 이 퍼블릭키 PKI 방식으로 하는 그 이 보안 전자서명 제도는 누군가가 내가 나다른 은행 거래가 되든 상품 거래가 되든 온라인 트랜잭션을 할 때 3자가 인증을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여전히 PKI는 블록체인이 지금 퍼블릭키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인인증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깔기 위한 액티브엑스 문제가 사실은 컸었는데 그에 대한 솔루션이나 이게 없이 그냥 전체 싸잡아서 공인인증 제도가 근데 그 이후도 좋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인터넷이 나오고 상거래 커머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듯이 다양한 어떤 인증수단에 대한 수용이 근데 사실은 이희 공인인증 제도가 뭐 사실은 공공 부분에 쫙 은행도 그걸 받아서 쫙 깔아놔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뭐 규제인데 기존의 그런 공인인증 제도를 구축해 놓은 어떤 뭐 이해관계 생태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거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전체가 불신이 당하는 거고 이 제도 운영의 경직성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정부 역할 부분에서 규제라든지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문제가 되면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서 유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IT 분야의 리더였어요. 없었어.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어떤 처음으로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큐한 거래를 만들었어. 근데 몇 년 사이에 혁신이 일어나서 새로운 수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새로운 걸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조금은 우리가 좀 늦은 속도가 것 더 같은 느려서 오히려 지금 경우도. 족쇄가 되어버린. 예. 아무튼 저는 혁신을 바로잡는 규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혁파되고 샌드박스가 되든 뭐든 외부 자극을 주는 건 좋은데 음. 자극을 줘서 기존 질서와 뭔가 금이 가도록 하는데 금이 갔을 때 물이 줄줄 새면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손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이익을 전부 다 알아가져오면 안 되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그렇게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경험, 합의, 그런 메커니즘을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퍼블릭 사이드, R&D 하시는 분들, 음. 뭐 다양한 측면에서 나는 만들어지고 실험되고 테스트되고 검증받고 이 모델이다 이렇게 가자. 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리딩하는 그룹에서 진짜 예. 이제는 그냥 말로 규제 혁신하자 뭐 이렇게 해서 깃발 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자 요것만 가지고 요게 혜택이 뭐냐 누가 보느냐 누가 이런 부분에 잃느냐 자 혜택 보는 것과 잃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뭔가 누군가 공식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중간에 버퍼에 나름대로 쌓고 또 여러 가지 커버를 해주고 자 이런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한다. 또 다른 사례 음. 나는 그렇게 우리 제도의 경쟁력입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 사회가 규제에 대한 기존의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를 혁신을 도입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전을 시킨다면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탠포드나 저쪽 버클리 실리콘밸리를 거기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어떤 토대 사회적인 합의 그런 부분들이 예. 많이 경험이 되고 시도되고 수용이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음. 손해보는데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벤처 캐피탈이든 어떤 소셜 네트워크이든 묶어주고 제가 우리는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 나가야 돼. 본부장님은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시라 워낙 이런 데 개방적이셔서 무슨 이야기든 다 수용을 하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깐 쉬어가는 겸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 유용성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수용 가능한 아주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이나 아니면 뭐 공격도 좋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 예, 그 예, 제가 말씀하세요. 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KICT 멘토링 센터 만들어 주셨죠? 아, 예, 네, 예. 네, 정말 그 반갑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 스타트업들이 뭐 성장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지금 교통 플랫폼 쪽에 성남시 빅데이터 센터 쪽 사업을 맡고 있고요.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흥 스마트 시티 쪽에 또 스마트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네네. 일들을 하면서 이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에 신산업이고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긴 하나 실제 인공지능은 미국의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는 사업이 됐고요. 음, 음,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외산 서버들을 다 갖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회를 음, 제공하는 형태로 결국 서비스에 필요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만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는 외산이 여전히 도배하고 있는 음,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인공지능 학습 서버 사면 국산 사고 싶지만 외산이 훨씬 더 뭐 안정이 됐다, 검증이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뉴노멀 시대에 지금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에 기본적인 핵심 산업들이 같이 커야 되는데 지금 그 음,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산업이 만들어지는 서비스 쪽의 일자리는 생겨나지만 실제 그 근간을 만드는 인프라, 제조, 원천 이런 쪽의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지원할 때 사실 스타트업들이 그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에서 핀오프하는 쪽에서 같이 콜라보를 하는 형태로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신산업이 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서비스하는 역량으로 이 거대한 미국에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같이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오늘은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맞습니다. AI, 엔비디아 그 GPU, 그 음, 다음에 뭐 서버나 이게 저도 옛날 아까 타이콤 얘기를 했는데 그 서버, 이 클라우드를 하면서 사실 클라우드를 해도 이번에 네이버 뭐 지난번에 다음이 어디에다가 몇만 대, 뭐 춘천에 각보다 큰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서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사실은 해외 아까 말한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그 서버 안에 드는 GPU, CPU가 요즘 주로 GPU니까 엔비디아가 뜯어먹는 거 아니냐. 아무튼 뭐 GPU, CPU면은 애틀이 이순석 박사님 듣고 계시죠? 이번에 그 GPU 지난번에 했는데 서버가 나왔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아직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소영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국내 CPU 또는 GPU 또는 서버 하시는 분들이 한 연남은 게 되세요. 마곡지구도 있고 뭐 김해에 있는 어떤 회사도 저도 알고 실제로 네이버도 보면 춘천에 가게 가보시면 서버를 만들어서 스스로 쓰더라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 AS400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하나의 보드니까 어쨌든 핵심이 되는 기술은 아직은 국내에는 부족한 건 맞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AI든 사업을 하면 윗단에 노가다는 우리가 하고 밑단에 원천이 되는 부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 거 하려면 서버가 필요하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니까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가느냐는 지적인데 오르신 말씀이시고요. 와, 이게 조달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정부 조달이나 할 때 좀 이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이 뭐 WTO 체제에서 노골적으로 국산 예산 차별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뭔가 뭐 신기술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는 것은 WTO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출연연구소나 대학이나 우리나라가 엔비디아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천 또는 기초 분야에 계속 선수를 길러내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역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R&D 그걸 상용화 적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윗단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뭐 AI 서비스든 하는데 필요한 공적 예를 들면은 뭐 뉴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필요한 어떤 장비류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의 필수 국산화율 또는 비중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넣어서 같이 국내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하나의 대책 아주 훌륭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뭐 난 지금 정부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가 정부 역할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퍼블릭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꼭 유념을 해야 될 그런 지적이고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저기 돌맞을 얘기를 한번 좀 제가 아침에도 무슨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제가 이소영 선생님의 의견에 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2007년에 애플 아이폰이 들어올 때 2년 동안 그 애플 아이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술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줘서 이게 과연 애국적 비즈니스가 지금도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기업들한테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기업과 똑같은 그 차별 없이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과거처럼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 선생님이나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약간 의견이 반하는 건데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한번 그냥 예. 뭐 맞습니다. 이게 조금 통신하는 사람들은 한미 통신협상 우리 88년 우리 올림픽 했던 그해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세계적으로 통신 자유화 바람을 불고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BCS 사업 허가도 3개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개방을 통해서 국내 경쟁력이 커졌다. 밖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물론 외국 장비나 외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함으로 시장을 뺏겼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걸 이기기 위한 국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뭐 저도 옛날에 이게 K도스나 사실은 MS 그 로열티 문제나 이렇게 할 때 국산화를 하면서 뭐 한 50억을 R&D를 해서 국산 이 솔루션을 했는데 로열티 계산 방식을 바꾸니까 몇 년에 뭐 수백억이 줘야 될 돈이 안 가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뭐 영원한 숙제입니다. 시장 보호를 할 거냐 개방을 해서 뭔가 맷집을 기를 거냐 딱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답은 없지만 지금 우리 이소영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눈에 보이거든. 국내에서 빼빠지게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막상 예를 들면은 뭐 10억짜리 플랫폼 사업이다. 아까 교통 분야 하셨는데 윗단의 사업은 실제로 노가다거든요. 근데 밑단에 중요한 장비 그게 한 3분의 2 이상 들어가요. 거기 보면 다 국산이나 외산이다. 눈에 보여. 내가 빼빠지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밥 먹여주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꽤 플랫폼이나 기초 기반 분야에 대한 R&D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R&D 노력으로 게을리할 수는 없는데 필요합니다. 완전히 뭐 그렇다고 외산에 대한 뭐 이렇게 막고 뭐 어떤 나라는 어떤 다른 이유지만 어떤 뭐 5G 장비를 막 금지하고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장비다 막 리스트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저는 뭔가 기술력을 높이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